안녕하십니까? 데로믹스 생명과학연구소장 이병진입니다. 앞에 세 영상을 통해서 이제 OBD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셨죠? 이제 이 검사를 실제 임상에서 선생님들께서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했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임상적으로 OBD 검사를 활용하는 프로토콜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고요. 또 이것을 OBD 검사를 어떻게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는지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구강 세균 검사는 고혈압 검사나 당뇨 검사와 마찬가지로 구강 내에 있는 구강 질환 원인을 파악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꼭 검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구강 질환의 원인이나 건강의 위험성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꼭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도 많은 그 치과 그 연구의 에비던스를 통해서 구강 세균의 불균형이 유해 세균의 증가로 발생하고 있고, 이 질병 원인 세균인 유해 세균들이 구강 내에서 증가했을 때 바로 이 균형이 깨지면서 구강 질환이 생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질환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러한 세균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제대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질병 치료 중심의 치과 치료였기 때문에 이러한 세균 검사의 필요성이 많이 증대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치료뿐만 아니라 구강 질환의 예방 그리고 구강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러한 세균 관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 세균 혹은 질병 원인균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정밀 치과 의료, 즉 환자 중심의 치과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또 치과에서 계속해서 환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구강 질환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아오식이나 치주 질환 같은 질환들이 단순하게 구강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을 타고 다니면서 온몸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에비던스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구강을 관리함으로써 온몸을 건강하게 관리한다는 컨셉이 이제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치과 질환의 예방일 뿐만 아니라 온몸을 건강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구강의 세균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치과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세균 관리 원칙을 조금 더 강조를 해보면, 우리는 치과 치료만 지금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치과 치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을 찾아내고, 이러한 세균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알고, 환자가 세균을 관리하기 위한 모티베이션도 받을 수 있도록 세균 검사와 진단 과정에 세균 검사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균을 없애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구강 관리라든가 혹은 스케일링이라든가 구강 세정을 통해서 세균 수를 줄이는 과정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세균 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균 내에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균의 수를 줄이고 질병을 예방하고 혹은 그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유익균을 조금 더 늘려주는 질적인 변화도 최근에는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균수를 줄이기 위해서 항생제나 항균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유해균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중요한 파워 있는 균들을 저희가 구강 내에서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의 치료 컨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물질들을 이용해서 세균의 질적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도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강질환 관리, 치료, 그 다음에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세균 관리에 대한 컨셉을 잡아 나갈 때는 철저한 치과 치료, 그 다음에 세균 검사와 진단, 세균의 양적 변화, 그리고 세균의 질적 변화, 이 네 가지를 같이 동시에 잘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구강 세균 검사는 모든 사람한테 다 필요하다. 모든 치과 환자한테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하기 위해서, 특히 구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치아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구강 내 세균을 보는 것, 뭐 우리가 루틴하게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구강의 세균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뭐 아직은 그게 대중화되지 않고 익숙하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그 임플란트 주의염이라든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분들, 그다음에 치주 질환이 있었던 분들, 구치 치료를 원하는 분들과 같이 세균에 의해서 구강 내에 질병이 발생하는 분들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이 세균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든 보철이나 틀니 치료를 하든 간에 구강 내에 급격하게 변화가 가는데요. 사실 여기 교정 환자도 같이 포함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구강 내의 마이크로바이옴이 급격하게 변화된 양상을 나타낼 수 있는 분들한테서는 구강 내에 세균이 어느 정도 위험성 있게 존재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과 같이 우리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혹은 꾸준히 예방관리를 받는 환자로부터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로부터 앞으로 일어날 위험 요인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균 검사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어렵거나 좀 꺼려왔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과감하게 타액을 이용해서 세균 검사를 시행하고 이 세균 검사를 토대로 치료 계획을 만들고 예방 관리 계획까지 포함해서 환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OBD를 활용해서 한 프로세스를 조금 더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그 예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프로토콜을 짤 때 대략 이런 7가지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이 7가지 과정에서 OBD는 그 과정마다 다 중요하게 활용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 보시면 환자 상담을 할 때 환자는 대개는 질병을 가지고 치과에 내원하게 되죠. 근데 단순하게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 있음을 환자와 같이 공유를 하려면 구강 내에 세균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냥 위상차 현미경으로 보는 모습도 도움이 되겠지만 위상차 현미경뿐만 아니라 세균의 수를 정량하고 이것이 위험 수준인지 주의 수준인지를 파악함으로써 환자가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또 이후에 치료나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OBD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어떤 치과에서는 구강을 검사하는 어떤 프로토콜들을 잘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그 치아 검사, 엑스레이 검사, 다양한 검사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타액을 이용한 세균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의 내용들이 조금 더 풍부해지고 환자랑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에서 치료나 교육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구강 내의 세균은 환자와의 그 구강 관리의 코칭 그리고 트레이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사실 예전하고는 컨셉이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세균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세균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세균은 좋은 역할을 하고 나쁜 세균만 나쁜 역할을 한다고 이제 구분지어서 이야기해야 할 때인데요. 특히 OBD 검사는 이렇게 구강의 유해균의 수준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강 유해균을 가지고 환자의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바로 이 OBD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환자는 대개 이 세균 수도 줄이고 가지고 있는 치과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치료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그냥 치료가 필요한 상황보다도 이 치료와 함께 이후에 예방적인 과정까지 치과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계시다면 이 구강세균은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됩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식 치료를 한다거나 잇몸 치료를 하게 되면 우식 병소가 사라지게 되고 잇몸의 염증이 사라지게 되니까 환자가 이 치료의 효과를 굉장히 유용하게 쉽게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방적인 과정을 하게 되면 구강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환자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예방을 했기 때문에 치과 질환이 많이 진행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적인 효과를 판단하는 방법은 바로 구강 내 유해 세균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함으로써 환자에게 구강 내 세균들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바이옴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는 것을 예방적인 그 처치, 예방 술식을 통해서 이뤄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OBD 검사는 특히나 그 환자의 예방 프로그램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잇몸 치료나 임플란트 치료 혹은 구치 치료, 충치 치료도 마찬가지인데요. 구강 내 세균성 질환들을 치료를 했다면 이 치료의 전후에 OBD 검사를 통해서 그 눈에 보이는 구강 질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균의 숫자도 변화했다는 것을 환자와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환자는 치과 치료 혹은 예방과 관리에 효과를 조금 더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후에 주기적인 관리, 정기적인 케어, 유지 관리 뭐든 좋습니다. 이러한 예방 관리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세균 검사를 진행을 함으로써 이러한 세균 검사가 실제로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는데 그것을 모니터링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치과에서 시스템을 만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환자 상담부터 주기 관리까지 OBD 검사를 활용하시도록 제가 이제 많이 권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이 OBD 검사를 평가하고 또 OBD 검사 결과를 환자하고 공유를 할 것인지 이걸 이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치주 질환을 중심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치주 질환의 단계별 세균군의 변화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논문, 교과서에도 나오는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건강한 상태일 경우에는 빨간색 레드 컴플렉스의 비율이나 오렌지 컴플렉스의 비율이 약 한 25, 6%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두 번째 파이 그래프에서 국소적인 치주염, 급진성 치주염이 있는 경우에는 레드 컴플렉스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전반적인 급진성 치주염 같은 경우에도 레드 컴플렉스와 오렌지 컴플렉스가 합쳐서 60%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성 치주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치주 질환 진행 단계에 따라서 레드 컴플렉스, 오렌지 컴플렉스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이제 세균의 정도에 따라서는 이 퍼플로 표현되는 AA균의 비율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주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세균군이 어떻게 변화하나를 보냐면 화면에서 보이는 가장 왼쪽에 베이스라인에서 치료 전에 세균군의 비율이었다면 3개월 후, 잇몸 치료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를 비교해 보면 레드 컴플렉스의 비율이 치료 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것, 그 다음에 오렌지 컴플렉스의 비율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린이나 옐로우 컴플렉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치주 치료 후에 고위험 세균균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모니터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 후의 효과를 이 세균 검사, OBD 세균 검사로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잘 유지가 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특히 치료 방법에 따라서 세균군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니터링 한 건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치료 방법은 이제 SRP, 스케일링 앤 루트 플래닝만 해서 일반적인 치주 치료만 진행했을 때 이때도 물론 레드 컴플렉스와 오렌지 컴플렉스의 비율이 감소를 했지만 치주 치료를 진행하면서 메트로니다졸을 사용했을 때 레드 컴플렉스와 오렌지 컴플렉스의 비율이 조금 더 감소를 했고 가장 오른쪽에는 메트로니다졸과 아목사실린을 같이 사용했을 때 더 많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생제를 이용하든 다른 방법을 이용하든 간에 치료 방법에 따라서 세균군의 변화 속도에도 차이가 있고 이러한 효과를 확인하는데도 이런 PCR 방법이
유해 세균의 비율로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재미있게 보고 있었던 그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이제 그 구강용 프로바이오틱스, 즉 프로덴티스를 이용한 세균 관리 효과를 그 PCR로 확인을 한 건데요. 보시면 AA균, PG균, PI균을 그 치주 치료 단계와 그 프로덴티스를 복용한 이후 단계에 따라서 치은연화에 있는 세균의 숫자를 RT-PCR로 평가를 한 건데요. 잇몸 치료 후에 크게 세균 수가 변하지 않았지만 프로덴티스를 복용한 후에 세균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잇몸 치료를 한 군도 잇몸 치료를 하지 않은 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논문인데요. 즉 이렇게 항생제뿐만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했을 때도 구강 내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유해세균들을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이 됩니다. 이런 솔루션을 활용했었을 때 실제로 유해세균이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OBD 검사는, 이 구강세균 검사는 이렇게 세균 관리를 평가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 환자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환자를 그냥 잇몸 치료 스케일링, 루트 플래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환자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때는 잇몸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균 OBD 검사를 치주 관리 전부터 치주 관리 후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하기 전과 후, 그러니까 잇몸 치료 같이 포함입니다. 전과 후에 세균의 숫자가, 특히 옐로우 컴플렉스와 오렌지 컴플렉스의 숫자가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혹은 가끔은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레드 컴플렉스와 오렌지 컴플렉스의 양이 줄어들고 혹은 또 이렇게 그 임상 검사로서 OBD에서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 OBD 후에 OBD 검사를 통해서 관리 후 전의 세균의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그 예방관리라든가 다른 치과 치료의 그 확신을 조금 더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그 모티베이션이 바로 이 OBD 검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OBD 검사는 그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이 OBD 검사가 마치 어떤 엑스레이에서 질병을 찾거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특정한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것과 같이 특정한 바이러스가 특정한 질환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세균군이 함께 작용을 하고 또 구강에 관련된 그 세균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붙여 있기 때문에 세균의 증감뿐만 아니라 그 세균군의 비율도 보고 이것뿐만 아니라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 관리 능력 이것도 같이 평가하시면 환자에게 상담하실 때 조금 더 다양하게 상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사실 치주질환은 없는데 세균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치주질환이 없다면 세균수가 낮게 나와야 되는데 세균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높게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세균수가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그때 질병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 요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치주 질환이 심한데 세균수는 낮게 나올 수 있을 이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놓쳤던 설문이나 문진을 통해서 놓쳤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환자가 다른 곳에서 다른 질환 때문에 항생제나 항균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놓쳤거나 혹은 그 치주 질환이 심한 상태에서 그 특정한 세균수보다는 다른 세균들의 역할 때문에 이런 경우도 가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치주 치료 후에 세균수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치주 관리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치주 치료, 즉 SRP만 했을 경우에는 바로 세균이 급감하거나 급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타액 내의 세균수는 금방 변화하지 않거든요. 이 결과가 좀 더 오랫동안 잘 유지돼서 적어도 마지막 치주 치료를 한 이후에 한 달 정도는 지나고 검사를 해야 변화를 파악하실 수가 있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환자 입장에서는 임상 증상이 줄어든 상태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 세균수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해서 치료가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세균수는 위험 요인으로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프로덴티스를 계속 복용했을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계속 복용해도 세균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아마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이 수준의 세균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기준선 이상 높을 수는 있겠지만 환자한테서는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 세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OBD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치과적인 처치가 특정한 세균을 줄이기 위한 방법, 물론 칸디다는 조금 예외로 하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세균수를 줄이고 유해균들이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유익균들이 자리 잡게 하는 긴 과정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OBD 검사 한 번 했을 때를 즉각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과 조금씩 달랐을 때도 다양한 요인들, 환자의 상태라든가 건강관리 능력과 같은 것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이행해서 환자들에게 설명을 하시면 조금 더 환자 상태에 맞는 상태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OBD 검사를 했었을 때 이 OBD 검사를 어떻게 기록하냐인 건데요. 저는 선생님들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OBD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냥 검사하고 검사 결과지만 뜩 보고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이 검사 결과를 전자차트나 뭐 기록부든 여기에든 꼭 좀 기록을 해 놓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이 OBD 검사도 타액 검사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타액 검사를 그냥 타액을 추출하기보다는 혹시 OBD 검사를 하실 때 할 수 있다면 타액 분비율 검사와 같은 치과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를 좀 같이 진행을 하시면 환자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좀 더 기록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식은 이렇게 타액 검사도 하고 이것이 우식 활성도 검사에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같이 기록을 해 놓고 검사 결과도 같이 기록해 놓고 OBD 검사를 의뢰했다는 내용도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검사 결과가 오면 어떤 세균들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됐고 그래서 질병 위험도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좀 더 전자 차트를 기록하시거나 종이 차트를 사용하셨더라도 이 검사 기록지를 PDF 혹은 카피를 해서 붙여 놓으시면 조금 더 풍부하고 완전하게 검사 기록부가 잘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 기록을 꼭 차트에 남겨놓으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이 검사를 하시게 되면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으시게 될 텐데 진료비를 이제 받으실 때는 이 타액 검사 혹은 치아후식 활성도 검사로서 항목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 OBD 검사 같은 경우는 비급여 코드로 이걸로 넣으시면 되는데요. 치아후식 활성도 검사나 타액 검사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료 기록부에 꼭 기록을 남기셔서 이 환자에게 비급여로 진료비를 청구하실 때 근거가 될 수 있게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우리나라 치과 진료에서는 이렇게 타액 검사를 가지고 치과 진료에 활용하거나 예방관리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이제 환자를 조금 더 환자 맞춤형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진료를 하고 그 효과를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구강 세균 검사, OBD 검사를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또 치과에서 예방 관리를 하거나 그러실 때 이 검사를 통해서 치과에서 조금 더 진료비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또 환자를 또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신다면 이제 앞으로 치과의 수익 구조 모델을 만드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OBD 검사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다가가서 OBD 검사를 소개하고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데노믹스 생명과학연구소와 학술본부에서도
선생님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